예전과 오늘 지금 현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 마음속에는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리먼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경기 동향도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폐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들 1,000만 가구가 대부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 결국은 폐업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그 인구가 벌써 1,000만입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사실 단기 외채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죠. 달러가 부족했다. 연체율 10% 이상이고 GDP 마이너스 5.7%,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와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 투기에 열광하는 시기였다는 것은 일부 모든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할인 분양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예전 초창기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옛날에 TV에서 카드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때 상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드 대란이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14%의 연체율이 발생되었다. 이런 연체율은 일부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건데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361만 명이 발생되었는 부분. 마찬가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부실 대출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과 또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부실 대출보다는 사실 PF의 대출이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너무 많이 대출이 되었다는 게 문제고, 또 한번 은행 쪽에서도 부실 대출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에게 부실 대출을 더 많이 해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아파트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해준 사례들이 뒤늦게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한번 발생되면서 할인 분양의 얘기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죠. 이거는 미국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례인데 연체율이 10% 내외로 세계 GDP가 마이너스 0.1%, 글로벌 불황이라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 또 한번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투자 투기 열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션이나 지병들이 있는 상황에 또 한 번 너무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억수로 안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놓고 또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썼다면 좀 덜 할 건데 기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몸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율은 지금 0.5%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도 제가 100% 확인할 수는 없고 대부분 끌고 온 자료로 만들어다 보니까 연체율이 0.5%라고 하는데 사실 가계부채라든지 PF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이거보다는 충분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채에 코로나 때 사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또 우리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코인에 또 투자를 해서 손해본 사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모든 자료들까지 이런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를 제가 어디서 끌고 오고 확인을 해도 사실 추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보다 저는 더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의 미분양이 7만 호를 돌파했다. 사실 이런 데이터도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자료의 7만 호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나와 있고, 분양이 다 되었다고 했던 아파트들이 뒤로 할인 분양을 하고 있고,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현재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래 설명을 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생각이 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5% 10%의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죠. 그 전자에 발빠르게 움직였는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기업들은 뒤로 또 한 번 할인 판매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런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을 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누구보다 제가 현실감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만든다면 사실 저는 리먼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걸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먼 사태 때 전국적으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26년 전국적으로 돈이 풀릴 수 있는 정책들은 없습니다. 일부 경기와 지방의 택지지역에 보상이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전체적인 돈의 융통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항상 말씀을 항상 드렸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를 살리든 뭘 살리든 간에 지금 고물가에 고임금에 고금리에 금금금 하다 보니까 금값까지 사상 최대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걸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벌써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나 사실 2008년 리먼 사태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에 사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리먼 사태에 부동산도 현재와 같이 이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외화위기 때 외채에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이 급격하게 이탈을 했죠. 사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GDP 성장률은 아까 얘기해 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들이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금 마찬가지 실업률이 증가 안 하는가요? 일부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나오는 얘기들인데,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집에서 놀고 있고, 소상공인 장사를 하는 분들도 사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라리 사람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퍼주기식의 모든 정책들이 이제 와서 터지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02년 카드 사태에서는 연체율이 2004년 말에 14%를 넘었고 신용불량자가 361만 명, 사실 이와 같은 상황도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계속해서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못 내고 계속해서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들이 발생되고,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전세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건데 그 월세도 결국은 지출이죠. 그리고 건전성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증가와 아파트 가격 하락, 그리고 결국은 아파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2002년 카드 사태, 현재와 비슷한 사례들이다. 외환위기도 비슷한 사례들이고 카드 사태도 비슷한 사례.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베크르 사태가 터졌죠. 과도한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과도하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개인들이 그만큼 대출을 많이 했고 결국은 또 지금 현장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PF 대출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고 가계부채가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마찬가지 동일하게 생겨나고 있고 현재와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 국민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 다 터졌던 내용들이 지금 겹겹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충분히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위험한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소위 말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촉발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결국은 부동산의 대출의 부실이죠.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꼽아보면 현재 상황과 아주 엄밀한 관계가 있고 대부분 거품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태가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의 사태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대부분 부동산 폭락이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체율이 10%를 육박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 아파트, 사실 대출로 구입했는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경매에 넘어가고 압류가 되고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수출이 감소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사례들이 지금 현실과 무엇이 틀리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를 넘었습니다.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상가 공실들이 증가하고 기존의 주택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공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도 계속해서 공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존에 오래 장사를 했는 맛집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고 그런 식당들이 절비하게 생겨나고 있고 현재 7만호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7만호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예전부터 예견되었고 예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4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게 다 아니고 사실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했는데 올라와서 구입을 못하면 사실 좀 아쉽겠죠. 하지만 내리간다고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락이 끝이 아니라 지하 1, 2, 3층까지 그리고 저층까지 갈 수도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면은 차라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못하는 것보다 잘못된 투자 투기를 해서 손해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서로 부부지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다양한 얘기로 부부지간에 충돌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를 드린 것이 A4 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오를 수 있는 이유 10가지와 내릴 수 있는
이유 10가지를 직접적으로 적어놓고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제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로 30%, 40% 이상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요번에도 뭐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다면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때려치우고 가장 조회수가 잘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얘기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얼마 올랐고 어디 아파트가 얼마 내렸고, 가장 영상 만들기도 쉽고 자료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조회수도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플의 데이터들이 많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들도 좀 수집을 해야 되고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놔야 되죠. 예전 영상을 제가 많이 보면서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은 향후 세월이 지나면 또 한 번 자료가 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자료 수집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엄지손가락 좋아요 팍팍 좀 눌러주세요. 경상도 사람들 참 인색합니다. 인색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심들은 또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제가 정치 유튜브, 스포츠 유튜브 다양하게 만들어 봤지만 부동산 유튜브만큼 노력하는 유튜브가 없는데 참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